네, 안녕하십니까 모드그레드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리뷰해볼 차량은 로토스 M이라 3.5 400마력 1400km대 스포츠카를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GR FE 엔진이라 그래서 원래는 V6 캠리나 라브4 토요타의 중형이랑 대형 세단에 많이 올렸던, 대형 세단부터 해서 픽업 트럭에 많이 올렸던 엔진이라 엔진에 대한 기대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는 엔진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조금 많이 있어요. 걱정이. 요 전에 이제 2JZE 그 엔진 같은 경우 이제 토요타 4기통 라인업 중에 이제 하이 퍼포먼스 라인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토요타의 4기통 중에 조금 스포츠성이 높은 엔진에다가 이제 슈퍼차저를 올려서 판매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토요타 엔진을 올려서 로터스 엑시지라는 모델이 나왔을 때 처음에 그 슈퍼차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구매할 때 그 포인트가 토요타 파워트레인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많이들 구매하셨는데, ZZ 엔진의 이제 그 고성능을 내고 있는 엔진에다가 별도의 압축비나 엔진 튜닝 없이 출력만 올리다 보니까 엑시지 같은 경우는 엔진이 이제 파손되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제법 엔진 자체가 파단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엔진은 한 번도 문제가 안 된 적이 없어서 엑시지 매니아들 같은 경우 그 차량의 관리법이나 메인터넌스, 그리고 엔진이 깨졌을 때 빌드를 새로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많이들 튜닝을 했습니다.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 눈이 살짝 오고 있어요.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3.5 V6 엔진인데, 그러니까 연비 중심적 위주로 세팅되어져 있는 엔진에다가 이제 슈퍼차저를 올려서 필마력을 400마력까지 올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수동 3.5L의 수동 모델이었으면은 되게 메리트가 높았을 텐데, 되게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었던 녀석인데, 특이하게 이 차는 이제 오토매틱으로 출고를 하셔가지고 이게 아이신 6단 미션인데 얼마나 미션 반응이나 이런 게 좋을지는 기대되고 있어요. 로토스에서 느껴지는 그 바디 탑강성이나 바디 강성이나 이런 건 지금 짧게 운행했지만, 바디 강성은 웬만한 슈퍼카 부럽지 않은 강성을 내주고 있어서 메인 텁을 옛날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만든 이제 에보라 샤시에다가 에미라로 튜닝을 하는데, 로토스 매니아들이 봤을 때는 이제 에보라의 샤시다, 차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에보라의 샤시는 아니었어요. 좀 에보라에서 많이 진보된, 많이 업그레이드한 에미라만의 샤시. 이 바디 강성 텁이 굉장히 하드해요. 하다는 게 되게 탄탄한 녀석 안에 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차량 자체가 되게 탄탄한, 레이스카에 버금가는 바디 강성. 서스펜션도 조금 하드하게 세팅되어져 있는 경향이 있지만 공도까지 충분히 염두해서 조금 풀어놓은 듯한 느낌? 근데 그 서스펜션이 소프트한 거랑 고무 부싱이 소프트한 거랑 그 승차감 영역이 달라요. 근데 이 녀석은 서스펜션만 하드하고 고무 부싱이나 너클함 종류가 소프트한 느낌은 없어요. 일반적인 이제 세단이나 스포츠카들이 좀 소프트하게 세팅되어 있는 차량들 보면은 부싱이 이제 헐거워서 부싱이 이렇게 노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노면이 좋지 못할 때 이 좌우측 언밸런스가 있거나 이제 코너링을 들어갈 때 부싱의 이격에 인해서 차가 약간씩 흔들리는, 나는 분명히 코너링이 끝나서 핸들 스티어링을 정렬 상태로 놨는데 차가 이제 계속 조금씩 미동하거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부싱의 유격 때문에 생기는 건데, 지금 이 에미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싱의 유격 때문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없어요. 바디 강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니까 로터스가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하체 강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로터스가 만들어왔던 서스펜션 설계에 하체가 더 강성이 있게 튜닝된 게 이 에미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구현돼 있는 거에 플러스 많이 소프트하게 공도도 함께 병행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좀 데일리성이나 편의성에 좀 많이 포커싱을 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스포츠 모드를 놨는데 배기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배기음은 V6의 그 하이피치음이 잘 내포되어 있어요. 배기음은 상당히 만족스럽다. 근데 여기 이제 수동이었으면은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에미라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로터스에서 지금까지 나온 차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직접 뜯어보고 눈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이 녀석이 얼마나 보강이 되어 있고 강성 좋게 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존 로터스에서 보던 뭐 얇은 로우암이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전부 주물 캐스팅 단조로 된 이제 서스펜션 암이나 너클이나 그리고 쇼업쇼버를 고정하는 마운트라든가 그런 게 전부 다 엄청나게 보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뭐 박스터보다 무게가 무겁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무게를 둘째치고 구조적인 강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제 내재하고 있는 하드웨어는 제가 느낄 때는 박스터랑 비빌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왜냐면 앞뒤 다 더블 V10 방식의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박스터 4.0 GTS에서 느낄 수 없는 이 단단함, 이 텁의 강성, 이거는 포르쉐에서 나오는 GT4를 가져다가 비벼야 될 정도의 바디 강성이에요. 이제 무게중심이나 파워트레인의 이 반응성이나 이런 거는 옛날 로터스다워요. 그래서 로터스는 더더욱 수동을 타는 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이 오토가 굉장히 아쉬워요. 변속기도 아이신 6단 이제 토크 컨버터 방식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행을 해보면 변속이 느리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변속이 완료됐을 때 일반 이제 더블 클러치 DCT 미션에서 주는 그런 충격도 없어가지고 오히려 이 오토 미션이 트랙에서 재밌게 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속을 한 다음에 이제 하이 토크가 걸리는 DCT 미션과 다르게 변속은 빠른데 이제 미션의 반응 속도가 약간 느려요. 근데 그 약간 느린 게 그 충격을 약간 분산시켜 줘가지고 자세 흐트러짐이나 이런 거를 많이 완화할 수 있어요. 프로 드라이버들도 코너 탈출이나 코너 CP에서 다운시프트를 할 때 클러치를 팍 떼는 게 아니라 클러치를 고의적으로 서서히 떼거든요. 그런 감성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변속기도 아이신 미션치고 괜찮다? 만약에 너보고 사라 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무조건 수동을 살 것 같아요. 수동만이 주는 그 손에서 오는 그런 감성적인 느낌이랑, 그리고 이 차량을 완전히 내가 통제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에서 오는 수동의 매력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지금은 이 정도 체구나 이 정도 가격대의 수동 미션을 선택할 수 있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2.0보다는 3.5 아이신 6단보다는 수동 6단 미션을 선택을 할 것 같다. 그 가격에 똑같은 이제 박스터 2.5 GTS 대비했을 때 정비성은 얘나 걔나 뭐 큰 차이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장고장 역시도 토요타 엔진인데 뭐 데일리를 운영하는데 무슨 장고장이 있겠어요. 이제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2ZZ 토요타 4기통 엔진처럼 내구성이 안 나올까봐 좀 걱정이 돼요. 내구성이 아직까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없는데, 과격한 주행을 많이 하고 서킷 운영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은 냉각계통 쪽에 보강을 좀 해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린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뭐 이 녀석이 풍기는 아우라도 그렇고 디자인적인 요소도 그렇고 모든 게 저한테 너무 완벽한 차예요. 정말 가지고 싶은 차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지금 대기 기간이 1년이 넘는다고 하니까 기다렸다가 S2000을 처분을 하거나 또 다른 세컨카를 만든다고 하면 요 3.5 V6 엔진의 수동 차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로터스에서 밝히길 이제 마지막 내연기관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내연기관의 수동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의 S2000처럼 화폐의 가치는 떨어져도 그 차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불과 20년 전에 중고로 3천만 원에 거래되던 S2000이 지금은 뭐 4천에서 5천만 원대의 중고가 거래가 되는 거 보면은 그 차량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차가 요 로터스 3.5 수동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확실히 중국 자본력이 무서운 게 로터스가 뭐라 그래야 돼, 수제작차 같은 면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하체를 뜯어보면은 좀 용접이나 이런 것도 좀 허접하고 뭔가 부품 같은 것들이 일률적이지 않고 그 좌우측의 밸런스도 안 맞고 이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이게 지리 자동차의 자본력까지 투입되다 보니까 실내 구성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특히 하체 서스펜션의 완성도가 진짜 많이 높아졌어요. 바디가 원래 가지고 있던 로터스만의 바디 강성, 그런 게 아직도 살아있어요. 앞에 차가 천천히 가가지고 저도
저도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거는 차가 없으니까 조금 스피드를 내 가지고 제가 한번 넘어 볼게요. 앞쪽 회두성도 너무 좋고, 예, 지금 방지턱 넘은 겁니다. 방지턱을 넘는 건데 스피드가 빠르면 방지턱이 삭제돼요. 이렇게 지금도 굉장히 높은 방지턱인데, 네, 이렇게, 그러니까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방지턱을 삭제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라기보다 레이싱 서스펜션의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 스피드 때는 소프트하게 차를 잡아주고, 로우 스피드 이제 테크니컬 코스에 갔을 때는 차가 엄청 하드해지면서 차가 눌려서 롤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레이싱 세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역시 차체 다음에 이 레이싱 얼라이먼트나 레이싱 세팅은 로터스가 진짜로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동일 금액대 박스터 4.0 GTS 수동을 제가 한 일주일 넘게 운영을 해봤지만 그 녀석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차 진짜 재밌고 진짜 좋아요. 그래서 좀 고민 되시는 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자면, 절대 포르쉐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은 아니다. 저는 강력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